30대는 주택 마련 및 확장, 자녀 양육비, 자녀 교육비 등 지출 규모가 늘어나는 때이기도 하지만 사회생활을 통해 소득도 증가하는 때입니다. 또한 어느 정도의 자산을 형성해서 자산을 불리는 시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시기는 경제활동이 왕성하게 이루어지는 시기임과 동시에 인생의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이 발생하는 때라고 볼 수 있죠. 우선 부모로부터 독립을 하고 또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면서 자녀들도 낳게 됩니다. 따라서 그에 따른 지출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렇듯 생활비가 늘어나는데 동시에 노후자금도 마련해야 하니 머리가 복잡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지출을 감당해 가면서 동시에 노후자금을 마련하려면 전략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하겠죠. 우선 이 시기는 자산관리에 대한 관심도 높은 데다 불릴만한 목돈도 있고 소득도 계속 늘어나므로 자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느냐가 관건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위험하더라도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곳에 투자하여 자산을 최대한 늘리는 재무설계 전략이 요구됩니다. 또한 성공적인 재무설계를 위해서 전문가들에게 많은 조언을 구해 이를 응용해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금융자산을 비롯해 모든 투자가 가능한 자산에 대한 투자 방법을 올바르게 익히는 것이 유리하겠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목적자금 마련이든 노후설계자금 마련이든 설계에 앞서 자신의 자산과 부채 상태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쓸데없이 낭비되고 있는 지출은 없는지, 부채 금액과 그 상환 방법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자산은 어떤 방식으로 투자하고 있으며 보유한 자산이 얼마인지 등을 정확하게 알아야 자신의 상황에 걸맞는 노후 설계 및 인생 설계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30대에는 현실의 만족스러운 소비 활동과 미래를 대비한 노후 자금 마련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잡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결혼 전까지는 자녀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이 없으므로 하루라도 빨리 저축과 투자를 시작해 복리의 효과를 누리도록 해야 합니다. 결혼 후에는 가족으로 인해 생활비에 대한 지출이 늘어나고 자녀들의 탄생에 따른 교육비 등이 발생하기 때문에 여유 자금이 줄기 때문이죠. 결혼 전이든 결혼 후든 자녀가 없을 때 빨리 쌓아두는 게 중요해요. 아이가 생기면 그때부터는 모으기가 정말 어려워지거든요. 자료를 좀 보면 일단 출산할 때 대략 적어도 200에서 300만 원 정도가 들고요. 자녀 양육비로는 대개 영아기에는 평균 2,500만 원 가량, 유아기에는 뭐 평균 3,000만 원 가량 이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대략 6천만 원 정도 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마 한 달에 90에서 100만 원 정도는 지출한다고 봐야 될 거예요. 그게 뭐 저축할 여유 자금이 부족할 수밖에 없죠. 또한 이와 동시에 내 집 마련도 해야 하므로 적은 돈이라도 꾸준히 노후를 위해 모아가야만 합니다. 주로 30대에는 주택 구입을 하기 위해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아 부채가 증가하게 되죠. 그렇지만 무리한 대출로 인한 부채는 노후 설계 및 전체 재무 설계를 흔들 수 있으므로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과도한 부채를 짊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고 구체적인 상환 계획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짚어둘 점은 행복한 가정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언제 닥칠지 모르는 나와 내 가족의 위험을 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장자산은 인생의 재무설계와 노후설계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0대에는 보장성 보험 등 보장자산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자신은 물론 가족에게까지 보험이 효력을 발휘하도록 전반적인 보장 범위를 확대한다든지 필요에 따라서는 추가로 보험에 가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20대 남자 같은 경우 자동차가 자산 축적의 걸림돌인데 30대는 주로 집이 문제예요. 제 주위에도 지인들 중 집 때문에 고통받는 가정들이 좀 있거든요. 남자든 여자든 집을 좀 구매하는 문제는 아무래도 좀 규모가 크기 때문에 좀 신중해야 하거든요. 근데 대출 이자율이 갈수록 낮아지고 부동산 중개업소나 뭐 언론에서 자꾸 부추기고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감당 안 되는 빚을 뭐 지는 거죠. 그러다 이제 아파트 덜컥 사버리곤 하는 거예요. 근데 사업이 조금 만약에 기운다거나 뭐 의도치 않게 뭐 직장을 그만두게 돼버리면 대출금이 눈덩이처럼 뭐 불어나는 건 순식간이죠. 그러다 보니 전세가 천정부지로 오르고 월세도 따라 오르는 거잖아요. 더 손해 아니에요? 집값이 오르면야 뭐 문제가 없지만 집값이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전세가 훨씬 이득이에요. 일단 집을 구매하는 가격이 전세가보다는 훨씬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제 금융 비용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2억짜리 집을 구매한다 라고 하면 이 예금에 맡겨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금리가 있잖아요. 이 금리만큼을 금융 비용이라고 봐야 되는데, 요즘 전세가가 이제 매매 가격 대비 70% 정도 하니까 금융 비용도 뭐 그만큼 주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전세가가 좀 적다 보니까 금융도 줄일 수 있고, 또 거기에 더해서 집을 구매하면 일단 취득세와 같은 세금을 좀 내게 되는데, 이게 이제 매매가에 매기는 거라서 금액이 좀 꽤 높아요. 거기에 이제 또 법무사 수수료랑 뭐 등기 비용 뭐 이런 거 다 합치면 구매로 인해서 나가는 돈이 이제 상당한 거죠. 그뿐인가요? 또 내 집이다 보니까 또 이제 수리비가 꽤 들어가는 거죠. 뭐 인테리어 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전세가 일단 이득이고요. 전세는 예금 금리만큼만 금융 비용에 해당하고, 세금이나 뭐 법무사 수수료, 뭐 등기 비용 이런 거 나가지 않잖아요. 수리비도 없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세가 이득이다. 물론 이제 월세는 매달 나가는 비용을 감안하면 전세보다는 뭐 많이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드리는 얘기는 목돈이 든다, 안 든다, 뭐 일장일단이 있겠지만, 현재까지는 집값이 뛰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전세가 좀 유리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죠. 쌤은 그럼 전세에 사세요? 저도 전세 살죠. 비용 아끼려고? 네. 그리고 일단 비용도 아끼고요. 전 개인적으로 집값이 오르기 좀 어려운 구조라고 보거든요. 뭐 그래서 전세가 맞아요.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게 되면 주택 구입이나 자녀 양육비 등 목돈 나가는 일이 생기고 생활비도 점점 늘어납니다. 그 와중에 노후 자금도 마련해야 하니 머리가 복잡해지는 시기죠. 이럴 때는 여러 가지 재무 목표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부터 우선순위를 두고 차근차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30대에 알아두어야 할 유익한 자산 관리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먼저 저축하고 나머지만 지출합니다. 재무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면 목표한 대로 먼저 저축하고 나머지를 지출하는 습관을 기릅니다. 특히 자녀가 태어나기 이전의 신혼부부라면 미혼기와 마찬가지로 소득의 50% 이상을 저축할 수 있도록 합니다. 둘째, 주택담보대출 이외의 빚은 모두 갚습니다. 이 시기에는 가족이 생기고 주택 및 자녀와 관련된 여러 재무적 책임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자녀가 태어나기 전에 학자금 대출이나 자동차 할부금, 신용카드 빚과 같이 주택담보대출 이외의 부담이 되는 모든 빚은 갚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빚을 갚고 여유가 생기면 비상자금을 만듭니다. 현재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고 있다면 저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고 가능하면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은퇴를 위한 저축을 시작합니다. 자녀 출산 및 양육, 주택 마련 등 여러 가지 재무 목표들로 인하여 은퇴자금 마련을 소홀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리 효과를 감안한다면 은퇴를 위한 저축의 시작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은퇴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와 계획을 세워 조금씩이라도 저축을 시작하도록 합니다. 넷째, 통장 쪼개기와 분산 투자를 합니다. 여러 재무 목표를 위한 저축이 한 번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각 목표에 따라 저축 및 투자 종목을 정해 구분해서 저축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축과 투자의 목표가 분명한 경우 중간에 그 자금을 깨서 다른 소비에 사용하고자 하는 유혹을 쉽게 물리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목표 달성도를 체크해 볼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위험과 수익에 따라 적절히 분산 투자를 해야 합니다. 보통 30대라면 해야 할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은 시기죠. 근데 막상 지출을 줄여가지고 저축을 좀 늘리려고 하면 이게 어디서 어떻게 줄일지 막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가 봤을 때 신용카드 안 쓰는 게 첫째예요. 신용카드. 그리고 외식 비용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외식비 줄이는 게 둘째고요. 통신비가 셋째예요. 그리고 이제 문화비나 뭐 오락비 이런 거 좀 줄이고요. 또 가급적 이제 이런 거 무료로 즐길 수 있는 거나 좀 저렴한 거 찾는 게 좋죠. 마지막으로 마트나 쇼핑몰 가는 거, 자주 가는 거, 정말 조심하는 게 좋아요. 가면 아무튼 뭐 필요 없어도 어쨌든 좀 더 사게 되는 거예요. 진짜 아니 별로 살 게 없는데 진짜 잔뜩 사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마트, 뭐 쇼핑몰 뭐 이런 거 정말 조심해야 되고, 또 한 가지가 출산이나 양육비 이런 거 줄이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손품을 좀 팔아야 돼요.
예, 국가나 뭐 지방자치단체 이런 데서 이제 저출산 문제 때문에 임신이나 출산, 보육이나 교육 뭐 이런 거에 이제 정책적으로 좀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요즘엔 그 임신이나 출산 진료비도 일부 지원되고 있어요. 또 출산 전후에 뭐 휴가나 급여도 받을 수 있고 뭐 보육료나 교육비도 일부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만족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가정경제에 뭐 지원 받으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자세히 알아보고 최대한 지원받는 게 좋죠. 그런 건 어디서 알아봐요? 그런 거 일단 포털 사이트에서 신문 기사 뭐 검색하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또 해당 부서나 뭐 지자체 홈페이지 통해서도 또 알 수 있고, 또 대개 이제 보건복지부나 고용노동부 대부분 요 두 부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보건복지부 콜센터나 고용노동부 콜센터에 전화해서 물어보면 되죠. 또 홈페이지 찾아봐도 좋고요. 요즘에는 사실 카페 활동 통해서 정보 얻는 분들이 엄청 많으시잖아요. 뭐 그래서 신뢰 가고 좀 활동 많은 카페에서 정보 서로 공유하는 것도 나쁘진 않고요. 예. 생활의 기술은 춤보다는 씨름에 가깝다. 로마의 황제이자 철학자로 유명한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의 말입니다. 우리가 청년일 때, 소녀일 때는 찬란한 미래가 있어 좋았습니다만 막상 가정을 이루게 되면 아둥바둥 현실에 얽매이게 되죠. 젊음은 단 한 번인 만큼 소중합니다. 하지만 늙음도 단 한 번인 만큼 잘 준비해야겠죠. 돈에 휘둘리지 않고 돈을 다스리는 삶, 충전스쿨의 양보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